상황이 살짝 좋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의 지난 2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PMI는 47.7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보다는 살짝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시장 기대치 기대치보다는 낮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에 좋지 않게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준 총재들, 특히 닐 캐시카리 같은 경우는 오늘 제조업 지표를 받아들더니 이번 달 연준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증시를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경제에 관련된 좋지 않은 지표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GM 500명을 감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자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상하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회사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맥도날드 가서 알바라도 하라는 것인지 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오늘 달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을 못 추고 있죠. 쭉 가라앉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한번 24,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려고 했었으나 미끄러지면서 23,446달러, 이더리움은 1,639달러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BTC의 현물 비트코인 ETF로의 전환을 두고 연방법원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케일, 다음 주에 법정에서 SEC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관련된 불합리성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리 겐슬러 싹수를 봤을 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끌 것 같습니다. 지입으로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현물 ETF는 또 승인을 안 해주는 아주 얄딱구리한 녀석, 그리고 어제 SEC가 로빈후드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로빈후드 측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지난 10월 달에 게리 겐슬러를 데리고 함께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금융 및 회사들은 SEC로부터 책 잡힐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를 대동해가지고 미팅을 가짐으로써 굉장히 조심조심 뭔가 바꿔야 될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난데없이 회사들을 오라가라 소송을 건다 만다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SEC가 당시 로빈후드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빈후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관련된 파트너십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최소한 비자 같은 경우는 그것은 가짜 소식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어서는 포브스가 오랜만에 맞는 말들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통화 위기는 비트코인의 채택을 촉진한다. 비트코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금융 안정을 제공한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동아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어서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이지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까지 암호화폐 초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향후 12에서 18개월 내에 모든 주강능들은 국채 가격을 고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경제 붕괴가 발생할 것이며 리스크온 시장이 형성되며 모든 위험 자산들의 강세를 견인할 것, 즉 미국 증시를 동반한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닥 쉬워 보일 것 같지 않은데 꼭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달러 최근에 고점, 단기 고점 찍고 내려와가지고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아닌가 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역시 같이 하락하고 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위에 겨우겨우 걸터 앉아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다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러가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다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트레이더제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고래들 지갑 숫자가 줄어들면서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바비엔의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점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를 뚫기 직전이다. 이거 뚫어버리면 계속해서 간다라고 희망차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움직임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면서 머스테시 분석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만간에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월봉 기준 10MA 10월짜리 2평을 봤을 때 과거에도 해당 자리를 넘어섰을 때마다 비트코인의 랠리가 이어졌었다. 이번에도 넘어선 후에 지지 확인까지 마쳤으므로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대로 작년의 저점을 확실하게 짚었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했었던 분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야기하기를 24,000달러대까지 질질질질 끌면서 올렸다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큰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시간봉 등등에서 함정처럼 나올 수 있는 상승 캔들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참 여러가지로 계속해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특히 S&P 500이 이거 뚫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지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운명의 3월 다시 한번 조마조마한 시간을 함께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타 소식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디파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볼까? 경쟁 우위, 성장 모멘텀, 시장 리더십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으며 이더리움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더리움 킬러라 불렸었던 이 경쟁자들은 하나둘씩 나가떨어지는 반면 이더리움은 탄력적으로다가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1분기 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을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잠재적 대기 매도 물량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더리움 공급 증가는 최소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매도세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 같다. 단 이더리움 언스테이킹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전에 가격 하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장투하면 짱이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스테이킹 됐었던 물량이 많이 풀리는 것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소각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투로서는 역시 비트와 이더만 하는 것이 없다. 이더리움 차트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드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이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58달러 선, 1660달러 선에서 막혀있는 이더리움, 이것을 뚫고 안착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데 뚫지 못한다면 비트코인과 함께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름을 외칠 때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시바이누 고래들 같은 경우는 시바리움의 출시를 앞두고 시바이누의 가격이 꽃게처럼, 멍멍개가 아니라 꽃게처럼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2마리의 시바이누 고래가 무려 120억 개 시바이누를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와 동시에 시바이누의 주소 숫자들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바이누 갑자기 단독으로다가 훅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시바이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 뉴메라리 토큰 NMRE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 20%의 수익을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버렸다. 특히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터 존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메라리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작년 떡락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1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 제로엑스입니다. 제로엑스 같은 경우 20% 급등, 그 배경에는 제로엑스와 로빈후드 그리고 폴리곤과의 제휴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제로엑스 랩 같은 경우는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개발자들이 마찰 없는 암호화폐 경험을 구축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폴리곤과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 릴레이 API를 출시하게 된 것을 겁나게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앵커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와 체인 스냅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미국 텍사스에서 이번에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한 NFT가 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NFT 숫자가 무려 2,468개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NFT를 활용해서 토큰화한 텍사스의 해당 주택 같은 경우는 24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NFT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보유 NFT 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배분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24만 달러. 한국에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아파트들에 비하면 그래도 꽤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택에다가 수영장까지 딸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역시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가 프라임 토큰을 상장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는 한국 및 전 세계에서 전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물론 일본 암호화폐 보유자 많은 숫자는 아니고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에 83%가 앞으로 존버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금값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었는데 그만큼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시민들 뭐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디 토마토 채널의 시청료 주기,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